단기간에 체중을 빼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예전에는 점진적으로 살을 조금씩 빼야지 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거보다는 뺄 때는 그냥 단기간에 확 빼는 게 더 낫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게 있잖아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잡식 동물인 사람의 건강에는 좀 해로운 다이어트다. 아침을 왕처럼 먹는 거에는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침을 왕처럼 먹으면 혈당이 일단 불안정해져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걸로는 아침에 소량을 먹되 단백질을 좀 챙겨주면 점심 저녁 때 과식을 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일 이상적인 조합을 찾은 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릭 요거트 100g짜리 하루에 한 30g 정도씩 떠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사하면서 푸드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정세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의 그 슬림한 모습만 봐서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과거에 몸무게가 90kg 이상까지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제일 많이 찍었을 때가 98점 몇 정도였거든요. 거의 100kg였네요. 그때 이제 캐나다 살 때인데요. 네. 캐나다 타운하우스 있잖아요. 그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무릎에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이 나이에 벌써 이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원래 젊은 시절에 체중이 항상 78, 79kg 그 정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갑자기 살이 찐 거라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음을 먹고 감량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특별히 막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는데 불안감이 좀 엄습을 해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작정 굶다가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사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매번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다이어트를 시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공 여부보다는 지속 가능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이어트를 하면 그냥 뭐 석 달 해가지고 살을 빼고 그걸로 끊는다 이게 아니고 요요가 오지 않게 내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갈 건가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지만 독하게 해서 적게 먹어서 살을 빼야지 라는 생각만 하다 보면 결국은 단기간에는 성공을 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단기간에 체중을 빼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예전에는 점진적으로 살을 조금씩 빼야지 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거보다는 뺄 때는 그냥 단기간에 확 빼는 게 더 낫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으로 굶는다든지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다가 죽겠어 라는 식의 메시지를 주게 되면 그건 장기적으로 좀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꾸준하게 할 수 없는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네요. 약사님께서 직접 체득하고 평생 동안 유지하고 계시는 요요 없이 평생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핵심 원칙은 그럼 뭐예요? 배고프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폭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인 이유로도 폭식을 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친구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먹으면 나도 많이 먹게 되고 서로 즐겁게 담소를 나누다 보면 많이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평상시에 식사량이 조절이 안 되는 게 크게 봤을 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먹느냐 마느냐 아니면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잠을 얼마나 충분히 잤느냐. 예를 들어서 잠을 적게 자면 다음날 먹고 싶은 음식이 종류나 양이 평소하고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음주 같은 이런 습관.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신 것 자체로 인해서 자제력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술 마시고 나면 저혈당이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탄수화물 술 마시고 나서 괜히 라면이 당기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술 마신 다음날 칼로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요. 섭취하는 칼로리가 평상시에 우리 현대인은 누구나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를 고민하는 분보다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먹을까 식욕을 어떻게 누를까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요 자포자기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저도 캐나다로 이민을 가가지고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갑자기 저의 적정 체중인 70kg대에서 80kg대로 앞자리가 바뀐 거예요. 앞자리가 바뀌고 나니까 어차피 이제 나는 살쪘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농담처럼 이게 얼마나 비싼 살인데 얼마나 내가 많이 투자한 뱃살인데 막 이런 농담을 하면서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먹게 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먹게 되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살이 찌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거는 긴장감을 언젠가는 느슨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폭식하지 않으려면 배가 너무 고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항상 좀 포만감이 있는데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다이어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할 때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약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올바른 아침 식사 습관은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아침을 왕처럼 먹는 거에는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아침을 왕처럼 먹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젊고 건강한 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침을 왕처럼 먹으면 점심도 왕처럼 먹고 저녁은 거의 황제처럼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아침을 왕처럼 먹었으니까 심리적으로 이미 오늘은 끝난 거죠. 오늘은 이미 식욕 조절이 좀 어려운 날이에요. 아침을 많이 먹는다고 하면 음식들이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굉장히 좀 고탄수화물식이 되기 쉬워요. 아침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자는 동안에 아무래도 혈당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네.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탄수화물이 많은 전분질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고 나면 최근의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요, 혈당이 일단 불안정해져요. 물론 젊고 건강한 상태일 때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에 걸린 분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 당뇨병 쪽으로 갈 수 있는 경향성이 좀 더 증가를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침부터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좀 불안정해져요. 아침에는 조금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고지방 이렇게 먹었을 때 혈당이 하루 종일 좀 안정화가 되고,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좀 먹어줘야 포만감 같은 게 좀 더 유지가 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학적인 것도 하나 덧붙이면요, 세컨 밀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혈당을 좀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식사를 하면 두 번째 식사에서 어떻게 먹든지 간에 아침부터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식사를 한 분보다는 혈당이 좀 안정적으로 갑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어나네요. 약사님께서 90kg에서 20kg을 감량하실 때 가장 핵심이 됐던 아침 식사 메뉴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양으로 드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걸로는 아침에 조금 소량을 먹되 단백질하고 지방 위주, 특히 단백질을 좀 챙겨주면 점심, 저녁 때 과식을 할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제일 이상적인 조합을 찾은 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릭 요거트 100g짜리 빡빡하잖아요. 예. 그거에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하루에 한 30g 정도씩 떠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 냉장고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아침에 골라서 한 스푼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블랙커피, 아이스 커피로 마시거든요. 그렇게 먹고 나면 낮에 11시에서 12시 정도까지는 배가 안 고픕니다. 제 경우에 아침을 차려 먹으면 배가 오히려 더 빨리 고파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연구 결과들도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침을 그런 식으로 좀 적게 단백질하고 지방 중심으로 먹었을 때 확실히 배가 좀 덜 고픈 것 같다, 이렇게들 답을 하세요.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막 100%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살을 빼기 위해 달걀이나 바나나 같은 이른바 완전식품만 고집해서 삼시세끼를 때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완전식품만 먹게 된다면 우리 몸에는 좋은 변화가 일어나나요? 아니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인한테는 완전식품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완전식품은 태어났을 때 엄마 젖, 모유, 요거 하나입니다. 모유를 영원히 먹을 수 없잖아요. 태어나서 사실 한 1년 남짓 되는 그때는 모유 하나만 먹고도 충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완전식품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완전식품이 하나가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완전 단백질 개념에서 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달걀 같은 게 뭐 완전 단백질이다,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단백질 급원으로 식품을 딱 하나밖에 못 고른다면 그때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채식을 하는 그런 분들도 단백질을 쌀 하나에서만 얻는 것도 아니고 옥수수 하나에서만 얻는 것도 아니고 콩 하나도 아니고 쌀하고 콩하고 같이 먹으면 보완이 돼서 완전 단백질이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한테는 왜 완전 식품이 필요 없느냐, 사람은 어차피 잡식 동물이잖아요.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에 더 좋은 방향으로 몸이 짜여져 있고, 우리한테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감각 특정적 포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올드보이 영화에서 구만두만 먹으면 질립니다. 그게 뭐냐면 잡식 동물의 뇌에 내장이 돼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다른 음식이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더 맛있으니까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뇌가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먹게, 특정한 음식 하나만을 먹게 되면 왜 살이 빠지느냐면요, 질려서 많이 못 먹어요. 이게 완전식품을 먹었을 때 살이 빠진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착각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한때 유행했었던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잡식 동물인 사람의 건강에는 좀 해로운 다이어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 찐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과학적이진 않은 게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분들이 물만 마시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나이 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걸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요, 굉장히 엄밀히 연구를 했거든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20살부터 60살까지는요 기초 대사율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도 있을 거고 운동이나 활동량은 줄어들고 근육은 조금 줄어들고 지방은 좀 늘어난 그런 식의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조금 더 살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도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이라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의 양을 유지를 하고 지방을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지만 해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20대일 때 저보다 더 에너지를 적게 쓰거나 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을 유지를 제대로 못해주면 그때는 살이 좀 쉽게 찌고 빼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네요. 다이어트 할 때 음식을 먹는 순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 식사법일까요? 혹시 약사님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앞쪽 자리에 둔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샐러드를 맨 앞에 먹는 게 중요하다. 섬유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섬유질 자체는 소화를 조금 더디게 해준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먹었을 때 배가 오랫동안 부른 거를 느낄 수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육류, 생선, 어떤 분한테는 그게 견과류 이렇게 좀 소화가 더디되는 음식을 앞쪽에 먹어주고 소화가 빨리 되는 음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뒤쪽으로 가져가시면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이 위에 먼저 들어가니까 얘들이 장으로 내려갈 때 장에서는 분석을 해요. 어떤 음식들이 내려오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뇌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음식들 구성을 보니까 이거 소화 오래 걸린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양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신호를 계속 보내주거든요.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드시면 아무래도 포만감이 더 오래 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전에 거꾸로 식사법 이런 게 유행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물 한 젓가락 먹고 고기 반찬 한 점 먹고 마지막에 밥 한 숟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먹는 건. 최소한 15분에서 20분, 길게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고 나서 전분질 음식을 먹었을 때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차가 중요한 거예요. 네, 시간차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반찬 먼저 먹고 마지막에 밥 먹는 식으로 하는 거는 비빔밥 먹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한때 유행했던 거꾸로 식사법은 정말 좀 잘못된 방법이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육류를 15분이나 20분에 걸쳐서 천천히 먹고 나중에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효과가 있나요? 저는 원래 그런 식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고기 반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천천히 먹고 누구 같이 먹을 때는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면서 시간을 좀 지연을 시켰다가 끝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 짜서 어떻게 먹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요즘에 반찬이 그렇게 짜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사실 좀 짭짤한 걸 먼저 앞에 먹고 쉬었다가 밥을 김치나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요 진짜 밥이 맛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탄수화물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어버리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흰쌀밥을 먹으면 너무나 안 좋다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아니면 오해입니까? 상당 부분을 오해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가 밥만 먹거나 누가 빵만 먹습니까? 특히 밥 같은 경우에는 밥만 먹는 경우가 없잖아요. 반찬을 같이 먹잖아요. 그냥 흰 쌀밥하고 통곡물로 지은 밥이나 또는 현미밥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물론 흰 쌀밥이 소화가 조금 더 빨리 될 거고 당 지수도 더 높을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반찬을 같이 먹는 환경에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당뇨가 있는 사람인데 흰쌀밥을 먹으면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 이런 경우에는 피하셔야 되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냥 맛있는 밥으로 골라서 드시면 되긴 해요. 평상시에 건강을 생각해서 나는 흰쌀밥은 절대 먹지 말아야지 할 정도가 건강한 성인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자,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체중 감량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기가 쉽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신호가 있다면 알려주시죠. 여성의 경우에는요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극단적인 다이어트하고 지나친 운동을 병행을 하게 되면 월경이 제때 안 오거나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생식하고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머리카락이 필요가 없죠. 일시적으로 탈모가 생기죠. 다이어트를 하는데 배가 고픈 게 이 정도는 그냥 건강한 수준인 것 같다. 컨디션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기운이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정도가 된다면 이건 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